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천화동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12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구와 6, 2의 효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구, 동인, 우문, 무구. 동인, 우무, 무구. 문 밖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니 허물이 없으리라. 상활, 출문동인 우수구야. 문 밖에 나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누가 허물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 밖을 나서 문 밖에서 사람들과 함께하여 적이 침입한 사실을 알리는 것은 그 누구의 탓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김상석 교수님 견해니까 책을 한번 찾아서 같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 효를 보면은, 자, 여기에 초구죠. 초구는 양강의 자리로서 바른 자리죠. 그리고 응은 없습니다. 즉, 강효는 강의 양효로서 바른 위치에 있다 정응하는 효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효의 일반적인 설명을 보면은 문은 입구를 말하고 문을 놨을 때 다른 사람들과 뭇 사람들과 함께하면 허물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효를 받았을 때 실제로 이 인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 문 안에 있는 사람이 문 바깥 사람을 만나는데 이 만남의 의미가 바깥에서 만난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이 세 가지 상관성에 대해서 실제 효를 받았을 때 동인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봐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초구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6.2를 보겠습니다. 동인, 우종, 인. 종족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니 인색하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상활, 동인, 우종, 인도야. 종족 안에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인색한 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르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묘에서 함께하는 것은 백성들과 종묘에서 함께 제사를 올리며 출정을 구하나 적과의 싸움이 어렵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계속 이 녹색으로 칠한 부분은 다른 견해인데 아마 전쟁과 연관시켜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인 설명을 다시 되돌아오면은 이 6, 2는 중을 얻었죠. 요렇게 중을 얻었고 9, 5와 이렇게 응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6, 2는 중정의 바른 자리로서 9, 5와 정의 관계에 있고 학계 리의 중앙에 위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설명하기를 한자 종은 동일한 종족을 이야기합니다. 다사는 이제 아버지 쪽 일가 친척을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인 우종, 종족 안에서 함께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들에서 함께하는 사사로의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고 대동의 정신에 입각하는 게 동인의 정신인데, 이렇게 종족끼리만 있으면은 배타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는 대동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거죠. 이런 그 종족끼리 하면 인색하다는 이 의미에 대해서 황태영 교수님은 설명하시기를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이익을 근거로 특수한 집단을 만드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즉 배타적이고 다른 무사람에게 열려있지 않은 파당적 당파, 즉 사람을 단결시키기 위해서 일부 사람들에게 제외시키는 그런 파당은 저열한 동기에서 생겨나는 것이므로 결국에는 길하지 않고 옹색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점을 쳤을 때 효를 받았을 때 이 종의 의미가 무엇인지, 종족, 이해관계인 특수 집단인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면 인색하다고 하는데 이 종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실제 효를 받았을 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기존의 그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인, 우문, 무구, 상활, 출문, 동인, 우수구야.
주인이 손님을 영접할 때 문 밖에서까지 나가서 영접하니 사람을 만나니 허물이 없을 것이다. 상활 주인이 손님을 영접할 때 문 밖에서 나가서 사람을 만나니 이렇게까지 정중하게 예를 갖춘다면은 또 누가 나무라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동인 우문을 보면은 이게 이제 천화동인 본계죠. 본계가 초유가 변하면은 이렇게 천산둔이죠. 천산둔은 상계는 건에 손님이 있고 하계는 리에 하호계는 리의 주인이 있는 거죠. 리의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이 손님을 영접하기를 간의 문 바깥에서 영접하는 상이죠. 즉 손님이 문 아래까지 이르면은 주인이 문 바깥에 간의 문 바깥으로 나가 영접하니까 이게 동인 우문의 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허물이 없다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이 천화동인은 천풍국계로부터 왔죠. 이렇게 취라해서 왔는데 초여가 이렇게 효변을 하면은 본계 시절에는 이렇게 음이 강을 타고 있었으나 효변화해서 천산둔이 되면은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천산둔이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손이 되죠. 공손함의 이미지가 나오니까 대손이 돼서 허물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상징성을 주인 손님 모두 문 밖에 있어서 주인이 정중하게 손님을 맞이하니 무수구야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 다음 6.2를 보겠습니다. 동인 우종인 상활 동인 우종인 인도야 다른 사람을 초대하지 않고 종가 사람들만 끼리만 만나면 인색하다. 상활 다른 사람을 초대하지 않고 종가 사람들끼리만 만나는 것은 인색한 행동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동인 우종의 물상을 보면은 이렇게 본계가 천화동인의 본계는 천풍구로부터 왔죠. 그래서 추일화해서 천화동인이 되었는데 6.2가 효변을 하면은 중천건이 되죠. 근데 이제 건은 아버지인데 우리가 건의 물상을 아버지를 많이 도출하죠. 근데 아버지 쪽 일가 친척을 이렇게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버지 쪽 친족이 모여서 리의 상견례를 가지니 동인우족 즉 종가 사람들이 모인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잔치를 함에 있어서 잔치를 하는 경우에는 친가뿐만 아니라 외가 쪽 친족도 다 불러야 되는 거죠. 오로지 종가 아버지 쪽 친족만 모였으니 아버지 쪽 친족만 초대해서 모였으니 이 상이 인색한 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색하다고 도출하죠. 자, 여기가 이제 초구와 육이에 대한 다산의 설명입니다. 오늘은 그 천화동인의 그 초구와 육이에 대해서 보았는데 초구에서는 그 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문 안에 있는 사람과 바깥에 있는 사람이 이래 만나는데 여기에 대한 상징성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6.2는 대동의 정신, 동인의 정신에 입각하여서 이렇게 종을 베타성형을 가진 이 종을 만나는 것이 인색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실제 효를 받았을 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